분야의 책 저자분들과 함께 전문 콘텐츠 네트워크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언론 매체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책 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FCN FM 교육방송과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문화로 나눔을, 예술로 행복을 실현하는 사단법인 월드 산타 문화예술협회, 영어 구구 영어 게임 전문기업 길 에드월드, 면접 스피치 전문학원 윤치영 YCY 대전 면접 스피치, 암호화폐 전문기업 주식회사 딜메이커스 코리아가 함께합니다. 지금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에 맞는 책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FCN FM 교육방송 보도제작본부 스튜디오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올바르게 진지한 소통을 하고 사시는지요. 잠시 후 오늘 출석 코치, 어린 왕자를 특별히 좋아하시고 화술 박사 1호이신 윤치영 박사를 모시고 오늘 내 바탕에 맞는 책 특강으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강하실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에 맞는 책 오늘 특강으로 만나실 분은 출석 코치, 대한민국 화술 박사 1호에 아주 걸맞는 분이십니다. 지난 30여 년간 약 40여 권의 책을 소설하신 스피치 관련 전문 책과 스피치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셨습니다. 최근에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의 저자이신 윤치영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참 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방송을 통해서 한참 만에 뵙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멋지시네요. 네. 원래 멋지신 분이 멋지신 사람 보기 때문에요. 네네. 오늘 박사님 특강으로 6번째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벌써 6번째인가요? 그러게요. 이거 벌써가 아니라 참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누리꾼분들 그리고 팬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네. 제자분들도 많으시고.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만나셨던 오프라인에서 만나셨던 분들도 아마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면 아마 새롭게 보실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특강하기 앞서서 특강이 중요하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강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좋은 특강이 되시라고 보고요. 네. 먼저 6번째 강연 특강 하시기 전에 시청자 누리꾼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연말연시입니다. 내일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가 됩니다. 이제 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와중에 제가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중국 속담입니다. 하늘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들이 기적입니다. 제가 실은 11월 초에 영덕에 갔다가 불의 사고로 팔이 골절이 됐는데요. 의외로 많이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기부술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불편합니다. 네, 일상들이 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적 같은 오늘, 기적과 같이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기적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오늘 준비하신 특강 주제는 뭐죠? 네, 행복한 성공을 위한 사통입니다. 사통 전략. 네. 자, 오늘 특강 준비하신 거 바로 듣고 보시고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화술 박사 1호이신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의 저자이신 윤치영 박사님 특강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제 자랑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분을 만났는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스피치의 레전드 되시는 분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레전드라고요? 제가 벌써 전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저를 그렇게 지칭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다닐 때 스피치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사다 보니까 똑같은 저자의 책을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그 저자분을 오늘 만나 뵙게 되니 어찌 레전드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한쪽 길을 걸어왔더니 레전드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행복한 성공을 위한 사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성공을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성공이란 어떤 목적을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목적을 성취했을 때 성공이라고 본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한
성공자들이 있는 반면에 네. 다른 것들과 더불어 성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성공을 위한 사통. 도대체 사통이 뭘까? 네, 네.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한번 풀어주시죠 이제.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허준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네, 통할 수 있는 세상과 통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통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과 통할 수 있는 사통이 뭘까? 먼저 소통이죠. 네, 그렇죠. 소통. 네, 소통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인 거죠. 네. 서로 교감할 수 있고 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공유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말씀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연결되어 있는 사회다. 초연결. 네, 그리고 융합해서 협업하는 사회다. 네. 얘기를 하는데 서로 융합을 얘기하고 협업을 얘기하고 초연결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초연결과 융합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FM 교육방송의 김영철 진행자님과 이승훈 대표님은 협업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네. 제가 여기 나와서 방송을 하는 이유도 바로 협업하기 때문에 방송을 네, 하는 네, 거거든요. 박사님도 네. 마찬가지십니다. 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협업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소통이 되면 신통을 하게 됩니다. 아, 신과의 교신이 신통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일반적으로 풀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자기 하는 일에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신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신통방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신통방통. 네. 소통하면 그렇습니다. 신통하게 되고, 신통하면 방통? 인통하게 됩니다. 아, 방통이 아니고. 인통, 네, 인통. 인통. 인통이 네. 뭐냐면 네. 신의 경지에 다다르고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인 것이죠. 아, 그래서 네, 인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인통입니다. 네. 인통하면 사람이 몰려들면 결국은 물통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물통이 뭘까요? 물질적인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차도 갖고 싶고요. 또 뭐 세컨 하우스도 갖고 싶고요. 그렇죠. 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지가 바로 물통인 것이죠. 네. 물질적인 것이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물통을 하려고 그래요. 아, 네.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무시하고 물통하려고 하면 결국 물통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까 과정이 없이 그냥. 네네네. 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바라지 마시고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신통하시고 인통하시면 물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제가 네 어린 왕자를 좋아하죠. 네,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를 통해서 늘 깨달음을 주고 제가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에서 정말 세상의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네, 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길들여진다는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김영철 우리 진행장님과 벌써 6번째 만나면서 정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띨레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네. 네. 그것이 바로 길들여짐의 의미죠. 네. 이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늘 저한테 자극을 주므로 네. 늘 저는 어린 왕자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생각하고 저녁에 잘 때도 생각하고 합니다. 자나깨나. 네. 소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화술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40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주제인 것입니다. 네, 출판사하고 지금 교섭 중에 있는데요. 제 생각은 2020년 경자년 새봄에 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통, 세상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먼저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리액션이 액션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김영철 진행자님과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저한테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네. 네. 소통을 하려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네. 리액션이 액션이고요. 네. 리액션이 그 사람의 매너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줘라. 네. 제가 이렇게 다쳤으면 많이 아프셨겠어요라고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는 모든 것들이 네. 바로 리액션이거든요. 네, 네, 네. 반응으로 그 사람의 관심을 갖게 하고 호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응을 보여라. 네, 반응을 보여라. 네네. 두 번째는 오감으로 말하라. 오감으로 말하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데는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이라는 말을 많이 네, 하게 네, 되는데 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데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게 벌써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시각이 83%, 청각이 11%니까 네. 94%가 바로 시청각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네. 사실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네.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나머지 세 개, 청각, 시각을 뺀 세 가지가 후각, 미각, 촉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거. 후각, 미각, 촉각. 네. 저는 뭘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나요?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각, 미각뿐만 아니라 이 입술을 통해서 언어를 구사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혀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고 소통하는 기술입니다. 네.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진정성을, 자기의 사랑을 입술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배불리 먹는 게 요즘은 대세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질적인 것, 맛과 맛있게 먹어야죠. 네, 맛있게. 네. 향이나 또 근데 모양이나. 오늘 강의 네. 주제가 네. 행복한 소통인데요. 네. 맛있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식사하는 방법은요. 행복하게 먹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네. 근데 행복하게 먹으려면요. 음식 맛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시각적으로 일단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후각, 그렇죠. 향이 좋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예. 모양. 커피를 우리가 즐기는 이유는요. 향을 음미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요. 또 와인을 즐기는 이유는 향이 그윽해서이고요. 사랑이 애틋한 것은요. 사랑이 향이 향기롭기 때문에 인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특강하신 이 스튜디오 가지고 그 분위기가 쫙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리액션을 보일 때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혼자 이렇게 방송실에서 강의를 할 때는 잘 안 풀리는데요. 네. 앞에 리액션을 계속 해주시니까 네. 강의가 훨씬 맛깔스럽고 잘 아. 풀립니다. 저 역시 옆에서 들으면서 감동이 막 계속 저한테 이렇게 네. 물결이 지금 저한테 오감으로 들어옵니다. 표현해라고 했는데 네. 입술로 언어를 표현하고 네. 감정을 표현하고 네.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후각, 네. 향을 맡을 수 있는 향기 나는 남자.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향수를. 네. 네. 근데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 쓰시나요? 저 가끔 씁니다. 네, 향수가 필요합니다. 네. 향기 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촉각입니다. 촉각. 네. 손으로 스킨십. 네. 연시가 되니까, 연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들떠 있어요, 기분이. 그러면서도 그렇죠. 반면에 반사적으로 난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럴 마음이 들 때 초콜릿을 먹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허그하고 또 스킨십하고 악수하고 네. 몸을 부딪히고 하는 것이 바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지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소통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리액션을 보여라, 오감은 사용해라까지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육감이 또 나오네요. 오감 플러스 하나가 있는데 육감입니다. 육감. 네, 제가 11번째 책 제목이 당신도 화술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책을 썼거든요. 당신도 화술의 달인이 네. 될 수 있다. 근데 지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그 책 내용이 전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걸 딱 풀어낸 것이 당신도 화술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책인데 어쩌면 저의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네, 저를 그러시군요. 3년간 먹여 살린 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책이 또 그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네. 그게 바로 영감이거든요. 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영감, 네, 육감, 네, 네, 임페리언스. 네, 네, 네. 네, 바로 육감으로 우리는
또 살고 있어요. 아, 촉이 살아있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듣고 네. 합니다. 예. 감이 뛰어나네.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바로 육감적인 거죠. 음.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연장이라서 네. 육감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네. 느낌으로 탁 알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다. 네. 사람을 만났을 때 눈빛을 보면 음.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죠. 네, 네, 네. 나를 좋아하는지, 네. 나를 싫어하는지, 경계하는지. 경계하는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지를 네, 읽을 네, 수 네. 있어요. 그 동물적인 감각, 육감, 네. 촉, 감 이런 거죠. 근데 격. 그게 누구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동물적으로 타고난 그 촉도 있지만 네. 또 나이 먹으면 또 생기기도 해요. 아, 감이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김영철 우리 진행자님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6번째 박사님하고 이렇게 강연 오늘 특강으로 이렇게 사통 전략, 네. 행복한 성공을 위한 사통 전략을 네. 준비하면서도 보내주신 PT를 쭉 보면서요. 깊이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음. 네. 그리고 지금 역시 감동이 저한테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금 PPT를 만들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네. 키워드만 뽑아놨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키워드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쭉 풀어주시니까 더 감동이 더 전해집니다.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통에서 네.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 마음과 형성. 마음의 유대를 맺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 네. 오늘도 4시까지 제가 면접 개인 코칭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바로 수용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네. 개인 코칭을 하면서 이 얘기 하거든요. 면접에서의 무기다. 그리고 삶의 무기이기도 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 또 언뜻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프랭크입니다. 솔직함. 네. 포장하고 네. 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진정 어리게 프랭크하게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면 라포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왜 프랭크가 무기가 될 수 있느냐면요. 모든 거에 무기가 될 수 있느냐면 프랭크하게 하면 인간적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라포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네, 수 네. 있게 되는데 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진정성이 없는 그런 반응과 그런 처세와 그런 네. 말을 할 때에는 라포가 무너져 버려서요. 네. 결국은 관계가 형성이 지속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잘 되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네, 느낌을 네, 받게 네, 되는데요. 네,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원만하게 서로 협업을 못하고 협력을 못하고 교류를 못하는 이유는 라포,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꿍꿍이가 뭐야 도대체? 늘 우리는 그렇게 경계인으로 바라보고 네. 있거든요. 그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은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식 없이. 네, 솔직하게 당신을 드러내주세요. 네. 네, 온전히 드러내주세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소통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죠? 일단 저는 다 뭐 강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박사님께서 이렇게 강연하실 때나 오늘 뭐 특별히 특강인데 뭐 4가지 그 큰 사통 전략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뭐 저는 그냥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빼놓아서는 안 될 게 또 하나 있네요. 네. 제가 힘빼천 정신이라는 걸 힘빼천. 만들었는데 힘빼천 정신이라고요. 네. 네. 이회수 선생이 존버 정신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요.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이회수 소설가의 한 얘기입니다. 네. 존버 정신이 뭐냐면요.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 존버 정신이라고요. 버텨라 이거예요. 네, 네. Never give up. 예.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예, 이런 예.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윤채용 화술 박사가 한 얘기는 힘 빼천 정신입니다. 힘 빼천. 힘 빼고 천천히. 아, 사람들은요 의외로 서둘러요. 네. 그리고 힘을 줍니다. 요즘 연말연시에 여러분 노래방 자주 가시죠? 노래 부를 때 목에다 힘 주고 부르는 사람은 정말 노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목에 힘을 빼고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흥겹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피아노 칠 때도 힘을 빼야 되고요. 붓고 있을 때도 힘을 맞습니다. 빼야 네. 되고요. 네. 스윙할 때 어깨에 힘을 빼야 되고요. 수영할 때도 몸에 힘을 빼야 되고 네. 세상을 살아갈 때
과욕을 내려놔야 되고요. 바로 그게 힘빼천 정신인데 힘빼천. 이걸 이제 소통하고 연결되면 네. 너무 의도적으로 사람과 접근하지 말아라. 음. 힘 빼고 순수하게 만나다 보면 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네.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아, 소통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렇게. 자, 세상과 소통하고 네.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면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데 막힘이 없다. 네. 제가 아까 스피치에 레렌즈라는 네. 칭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칭찬이 너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한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 이것입니다. 신통이다는 말씀이죠. 네. 며칠 전에 그 큐레이터를 만났는데 갤러리를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미술로 얼마나 돈을 벌고 싶어서 상업 갤러리를 만들었느냐라고 물었더니요. 네, 그건 아니고요, 교수님. 그러면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술이 좋아서 미술을 하다 보니까 큐레이터가 되었고 또 각 기업체 강의 나가게 되었고 또 갤러리 숨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숨이거든요. 숨. 그런데 그 갤러리에서 뭘 하냐면 작품을 전시해 놓고 작품을 팔아요. 아. 근데 호당 500짜리도 있고 호당 200짜리도 있고요.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한 점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갤러리를 오픈했느냐 그게 아니고 좋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래서 신통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려고 하면 신통의 경지에 못 이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진정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다 보면 신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고 신의 경지에 다다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거금을 취하게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걸 통하게 할 수도 있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최고 바쁘거든요.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강의가 풀로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강의를 하거든요. 왜 할까요? 돈 벌려고 목적으로 하면 제가 쓰러집니다.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저를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출세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그거를 남한테 맡기고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더 하고 싶었던 게 중요하셨군요. 퍼스널 데이터 과정 이수했고요. 그다음에 코칭 과정도 이수했는데 감정 코칭이라는 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2급 1급 과정에 도전 중인데 토요일 날 이제 그 강의 들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강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월 달 화요일 날 또 이틀 또 시간 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고 2급과 1급을 과정을 제가 이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나이에 제 위치에 지금도 쉼없이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신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배워라. 끊임없이 성장하라. 연말이 되어서 2019년도에 난 무슨 일을 해왔던가 뒤를 돌아보면 와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책도 저술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쪽에서 강의하고 저쪽에서 강의하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봤더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럼 그 자괴감 삶의 의욕을 저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일신할 수 있도록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배움과 성장. 그다음에 신통에서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요. 호시우버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호시우버요? 호시우버. 한번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렸죠. 호랑이 호시, 호랑이 호 바라볼 시, 그다음에 소우자, 걸음 보자입니다. 호랑이 눈처럼 얘에게 바라보아라. 어제 TV를 딱 틀었는데 그 자연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그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요, 호시 먹잇감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초점을 딱 그리고 가까이 가서 한 번에 탁 노획을 하죠. 호랑이 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렇죠. 골프를 치러 필드에 나가면 눈을 떼지 않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골프공에서 눈을 떼면 헤드업이 되는 거거든요. 헤드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매사 호랑이 눈처럼 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무직하게 길을 걸어갈 때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신통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 빼천 정신으로 호시우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자, 넘어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통에 대해서 네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네. 그다음에 소통이 되고 신통이 되면 그다음에 신통의 경지에 이르면 전문가가 되면 그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이 산중에 숨어 살더라도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네.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마련이다. 찾아가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원리군요. 신통하면 바로 인통이 되는 거죠. 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네.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죠.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네, 신통의 경지에 얻으면 네. 네, 인통이 되는 것이죠. 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람을 얻으면 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네. 신통, 네, 인통. 네. 자, 이제 인통에 대해서 좀 더 네, 키워드 정리해 주시면서 좀 풀어주시죠. 네, 인통. 네. 사람과의 그 마음을 얻고 함께 협업하고 함께 상생하려고 하면 평소에 잘하라. 제가 올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네. YSY 강사 자격 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아. 이제 제가 후진을 정말 더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될 이유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강하고 있는 분이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대전에서 건설 회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이 지금 전국이에요. 네. 놀랍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 뭐냐 했더니요.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택에 서울에 신의주에 네. 신의주는 아니고요. 의정부에 현장을 냈는데 대전에 있는 건설 회사들은 네. 감히 타 지역의 현장 일을 못 해요. 아, 왜요? 그 지역에서만 할수 있게끔? 거기서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인력 자원을. 네, 근데 네. 이분은 전국에서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겠죠.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평소에 잘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네, 네, 어떤 분은 그런 거 있죠. 자기가 필요할 때 네. 사람을 부르고 네. 사람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네, 버리고 네. 만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네. 중요하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인통에 대해서 지금 사람 평소에 꾸준하게 잘해라. 네, 그런 관계를. 네. 네. 인통. 참.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선천적인 인맥이 있고 후천적인 인맥이 있고 전략적 인맥이 있어요. 네, 네. 잘 아시는 그러네요. 것처럼 네, 선천적인 인맥은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인맥이잖아요. 혈연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럼 지연도 어찌면 선천적인 인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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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적인 인맥은 뭐가 있을까요? 학연? 학교에서 네.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 인맥, 고려대 네. 인맥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네. 웃음이 나오네요. 전라도 인맥 유명하잖아요. 지역적 인맥 중요합니다. 네. 학연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전략적 인맥인데요. 네. 그다음에 전략적 인맥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맥을 만드는 것, 인맥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YCY 교육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임들 하는 거 보면요, 무섭게 만나요. 아, 그래요. 매주 조차례 만나서 서로 협업하고 네. 서로 교류하고 서로 성장하고 네. 하는 걸 봅니다. 이런 전략적 인맥이 요즘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런 전략적 인맥을 맺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모임을 가고 그 모임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 같이 곁들여야 되는 거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만나죠. 네. 또 조찬에서도 만나죠. 네.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그룹들과 이렇게 네트워크 해 나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오히려 제 나이쯤 되면 어떤 이들은 모임을 줄여 나가는데요. 네. 모임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오히려. 네. 사회적 그 네트워크망을 넓힐 필요가 있다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네. 그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네. 억지로 만들어 갈 그러겠네요.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통, 신통하면 인통한다. 인통에서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신 건가요? 네. 그다음 물통으로 갈까요? 물통으로요? 네네. 아니요, 저 시간하고는 좀 이렇게 어, 타이트하게 가시지만요. 그런가요? 하실 내용을 그래도 다 네. 그러면 이제 짚고 인통에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통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네네. 제가 와이스파이 교육 포럼을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네. 6가지 모임이 있어요. 아, 그 교육 안에서도요? 포럼. 어제 아. 그저께 실은 교육 포럼에 했거든요. 네. 명사들을 추정해서 강의를 듣고 서로 사교하고 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끌어가고 있는 네네. YCY 포럼이 있고요. 그 네. 산하에 MTB 라이딩도 있고요. MTB YCY 골프도 있고요. 산악회도 있고요. 네. 북엠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제가 6가지나 있어요. MTB 라이딩 하다가 실은 조금 제가 사고를 내고 말았죠. 조금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아까 YCY 네. 강사 자격 과정도 하나의 네, 그 네. 인맥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틀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은 그 YCY 강사 자격 과정은 말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네.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네. 또 말로 토해내므로 토설함으로 네.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네. 과정이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이런 각종 배움 네. 또 동호회 네. 또 사회적 봉사단체 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두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네. 모임과 인맥들을. 네. 네. 그래서 우리 김영철 대표님, 이승훈 대표님도 제가 초대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초대하는 참 감사했는데 네. 아직 그 신통하지 못해서 조만간에 모시고 요들성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시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이제 인통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나요? 물통의 경지. 네. 네. 물통. 그냥 사람- 물통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물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정을 네, 사람들이 거치면. 막 일확천금이 생겼습니다. 네. 그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수용차를 바꾼다는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갖고 싶은 차. 그러겠네. 네, 차를 바꾸고 나면 이제 또 저택, 큰 저택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사람이 한꺼번에 일확천금이 생기면요, 모든 걸 다 바꿔버림으로 실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적당한 재테크, 적당한 네. 적당한 경제적 여유, 적당한 경제적 자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참 우리나라 말 중에 적당하다, 네. 적당히 해, 네. 뭐 거시기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아무거나 줘.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참 영어권이나 외국 분들이 참 표현이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네. 파란 색깔도 네. 뭐 푸르스름하다, 뭐 퍼렇다, 뭐 푸르딩딩하다 그런 것처럼. 적당히라는 정의를 네. 내려드린다면 네네, 그러시죠. 자기가 쓰고 싶은, 해보고 싶은 것을 거침없이 쓸 수 있는 경제적 자유로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사람 수준마다 다 다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재테크의 재테크가 꽤 중요하죠. 경제적인 소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물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과정을 가면 그릇이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 네. 담아내는 물통이 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걸 담아내는 게 커진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약육강신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물통의 원리는 뭘까요? 상호이익, 상생, 윈윈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같이 성공해야 되는 시대. 네트워크가 그런 네트워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인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물통까지 상생의 원리. 예, 그래서 네 가지 신통하면 소통과 신통, 물통, 인통, 물통, 행복한 성공을 위한 사통 전략. 예, 마지막은 여운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돈을 쫓지 말고 일로 승부내라는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일로 승부를 내면서도 일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네. 경제적인 거에 대한 관심과 또 테크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돈이 돈을 갖게 하는 자유민주 경제 체제 하에서는 돈이 돈을 벌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모은 돈을 투자할 필요 있다. 음. 재테크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네. 나는 너무 돈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선비정신만 가지고 그냥 버티지 마시고 예, 부도 좀 관리할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행복한 성공을 위한 사통에 관해서 네.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박사님 아주 사통 전략, 행복한 성공을 위한 사통 전략, 소통, 신통, 인통, 물통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윤청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시고 특강을 들으신 우리 시청자나 누리꾼 여러분들 아마 많은 도전과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몸도 이렇게 좀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불편하셨는데 오늘 특강 감사드리고요. 혹시 네. 다음 주제 강연 이제 계속 시리즈로 평균 우리가 올해 6번 하셨으니까 어쨌든 뭐 2달에 네. 한 번. 제가 좀 더. 예, 감사합니다. 실은 이거 나누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사통을 그렇죠. 하나 소통에 관해서 네. 인통에 관해서 물통에 관해서 또 신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서 할 수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실 또 수 있는 하나는 토픽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네. 제가 책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원고를 정리했는데 네. 하나는 많은 이들이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 사람들의 니즈가 뭘까, 네.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를 네, 생각해 네. 볼 때 네. 의외로 많은 이들이요. 대중 공포증, 울렁증, 남들 앞에 쓰는 거. 긴장감 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대중 앞에서 마음 먹은 대로 말아 해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네, 말을 네. 청산유리처럼 잘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을 책 한 권을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 네, 그 원고도 그게 지금 출판사하고 네, 이제 출판 아직 출판이 안 됐는데 출간 계획이 네, 있으시고. 네. 원고는 이미 다 정리해 놨습니다. 네, 네, 네. 또 한 가지가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고민은 뭘까? 가장 기초적인 게 소통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네. 그 부분만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원고가. 아, 그래서 2020년도에는 첫 번째 사통에 관한 원고를 책으로 내고 그다음에 여력이 되면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네. 책도 출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미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사통에 대해서 책을 출간하시고 나면 그때 이제 그 책 소개도 하시면서 그 내용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하는 그런 지금 생각. 연말연시에 송년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건배사입니다. 이 건배사를 조금 더 확대하면 네. 즉흥적 인사말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신년에 네. 먼저 강의할 것은 즉흥 인사법과 건배 제안. 아, 이거 기대하도록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신년에 해주실 거는 즉흥 인사법.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즉흥 인사법으로 또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 바탕에는 책 지금까지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의 저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모든 국민들이 소통이 잘 되시고 서로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다니시면서 특강과 강연의 교육에 열중하시는 대한민국 1호 화술 박사 인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 있는 강연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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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의 책, 다양한 분야의 책 저자분들과 함께 전문 콘텐츠 네트워크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언론 매체입니다. 이 방송은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양질의 정제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마음 바탕화면의 책 한 권 정하셔서 독서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하고 책 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에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의 책은 앞으로도 계속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들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의 책 진행의 김영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붙잡아봐도 멀어져 가겠지. 흩어지는 저 별들과 함께 I wanna stay, stay, stay in memory. Stay, stay. 그렇게 웃어주던 너 I wanna stay, stay, stay in memory. Stay, stay. 내 곁에 있어줘. 따뜻했던 이불 위에 희미해진 너의 흔적. 너와 내가 저버렸던 이제 의미 없는 약속들. 모든 걸 주워도 돌이킬 수 없던 그때의 너, 그때의 우리 붙잡아봐도 멀어져 가겠지. 흩어지는 저 별들과 함께 I wanna stay, stay, stay in memory. Stay, stay. 그렇게 웃어주던 너 I wanna stay, stay, stay in memory. Stay, stay. 내 곁에 있어줘. 이제 모두 지나가는 것만 같아 나. 길었던 이별이 너도 여기쯤에 서서 돌아봤을까. 이미 지나갔을까. I wanna stay, stay, stay in memory. Stay, stay. 그렇게 웃어주던 너 I wanna stay, stay, stay in memory. Stay, stay. 내 곁에 있어줘. I wanna. 네, 12월 23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 장차관 주요 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내일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